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이 지어오는 펫박스를 비싼 값으로 사들여 캠퍼스를 활용해 다시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모녀가 펼치는 예측 불허 추적극 초미의 관심사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나가더라도 야외를 선호하죠. 그렇다 보니 캠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인기도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한 커피 전문점은 캠핑 전문 브랜드와 협업해 지난주부터 캠핑 의자 등 캠핑 용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10,000원 이상 커피를 마셔야 추가 금액을 내고 캠핑 용품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속에도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전형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벤트지만 워낙 캠핑 용품이 고가인데다 한정판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경쟁적으로 몰리면서 처음 출시됐던 제품은 조기 소진됐고 지금은 매장에서 구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팔려나간 캠핑 용품은 곧바로 중고시장에 풀리기 일쑤인데요. 판매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올라오지만 거래는 어렵지 않게 성사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피 전문점들이 캠핑 인기에 편승해 끼워 팔기 마케팅을 앞다퉈 선보이며 과도한 소비 경쟁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제지업체들의 수익성은 좋아졌습니다. 특히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로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골판지 업체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와 택배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택배 상자는 골판지로 만드는 만큼 택배 물량이 증가할수록 골판지 업체엔 호재입니다. 실제 1분기 국내 주요 택배 업체들의 물동량은 20%에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간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택배 상자용 원지를 많이 사간 것도 국내 골판지 업체들의 실적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실적 개선에 성공한 골판지 업계. 이 같은 실적 고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던 일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단품 구매부터 전체 시공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된 덕분인데요. 인테리어 플랫폼 서비스의 사진을 클릭하면 공간을 채운 가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예산 견적과 전문가 시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집을 꾸미려는 밀레니얼 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인테리어 거래가 활성화되자 가구업계 1위의 기업 또한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전국 450여 개의 리하우스 대리점과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인스테리어 간의 시너지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가구 1위 기업까지 뛰어든 인테리어 플랫폼 시장. 손쉽게 집을 꾸미려는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성장할 전망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원을 인증할 때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보안 앱을 선보이면서 대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IT 업체들은 스마트폰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앱을 재시작하는 절차가 없어 굉장히 빠르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인증할 때 패스를 선택하고 클릭만 하면 손쉽게 인증받을 수 있는 패스 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분산 신원 증명, DID 서비스도 개발 중인데요. DID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높이고 단 한 번만 인증해도 다른 분야에서 추가 로그인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면서 민간 기업들에게도 인증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렸는데요. 기업들의 민간 인증서는 공인 인증서보다 발급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발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기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자랑하던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국내 ICT 기업들의 인증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페이퍼의 대표 기우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깨끗한 폐지를 이용해 캔버스를 제작 후 판매, 수익금으로 다시 노인들의 생계와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더하고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탄생. 다시 사회로 그 수익을 환원하는 기업 러블리페이퍼. 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폐지를 매입, 노인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폐지를 매입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노인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를 만나본다. 러블리페이퍼는 전국에 175만 명이라고 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사회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줍는 폐지를 시세보다는 6배 정도 비싸게 매입해서 그 폐박스로 업사이클을 통한 아트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판매한 수익금으로 다시 어르신들의 생계와 안전, 여가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러블리페이퍼의 사실 러블리의 그 영어 스펠링은 LY여야 되는데 저희가 RLI, 리사이클에서 RLI를 따와서요. 사랑으로 종이를 새롭게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연히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의 문제일까 고민하던 찰나에 출근길에 맞닥뜨린 한 어르신의 장면에서 제가 결심하게 되는데요. 리어카하고 유모차도 없이 15도 되는 경사길을 폐지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메고 머리에다가는 이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장면이었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게 사회 문제구나, 즉 사회 구조적으로 어떠한 결론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에 내몰렸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시작해 보자 라고 13년도에 결심을 했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업사이클 페이퍼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 아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페이퍼 캔버스만 만들었을 때는 시중에 있는 캔버스보다 무려 5배가 비싸서 이걸 그대로 팔면은 전혀 팔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캔버스의 본래 용도가 뭐지? 그럼 그림을 그려서 아트 작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더 부가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저희 내부에서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많은 어떤 그 재능 기부해 주신 작가님들이 한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자 이런 막연한 생각에 그 재능 기부 작가님들을 구인하기 시작했고 마침 그런 어떤 스토리에 공감하신 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지금은 한 300여 분의 재능 기부 작가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분기마다 자유로운 주제와 또는 계절 그리고 어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서 저희한테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작품을 소비자까지한테 고객한테 팔기 위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정기구독 회원 프로그램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작품들이 고객한테 판매가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플리마켓이나
저희 사회적 기업 제품을 상설적으로 이렇게 전시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오픈 판매 지점이 있어요. 그쪽에 저희가 전시 진열을 해놓고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안학교 교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경영의 경자도 모르고 이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저희 어떤 미숙함, 그다음에 어떤 경영 자질 부족,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크게 어떤 스스로를 좀 낙인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적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어떤 경영 악화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자본금이 좀 부재한다거나 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그냥 경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반사적인 어떤 문제들이 러블리페이퍼 초창기 또 지금까지도 사실 저희의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은 없지만 그런 위기 사항들을 저희 팀원들과 함께 좀 지혜롭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부족하면 저희 팀원들이 좀 보충을 하고, 저희 팀원들이 부족하면 저희가 합심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자본이 부족하면 대출도 받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받고요. 또 여러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그런 어떤 그 민간 기업과 또 협업해가지고서는 그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어떤 자본의 문제와 또 인적 그런 팀 웍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걸로 이제 규정되고 정의되는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폐지 등을 이제 수집하는 노인 해서 폐지 수집 노인 또는 폐지 수거 노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정의됐을 때 뭔가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가치 없고 사회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또 사회의 어떤 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던 가운데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이름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리에서 이렇게 버려진 자원을 재생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하는 그런 활동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의미에서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을 이제 입증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파악해가지고서는 설명을 하고 또 학교 교육이나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연결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제가 스스로 사회적 기업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좌우명적인 성격인데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흔히 이제 삼관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관심을 가는 이웃을 찾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어떤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고요. 또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로서 삶으로서는 제가 삼성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장해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장해서 이제 성숙한 삶을 살자라고 해서 이 성자만 따가지고선 삼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궁극의 목적은 성장과 성숙에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어떤 논리는 관계 회복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사업의 매출에 어떤 전반적인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좀 개발했어요. 그래서 종전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하고 하는 역할과 내용들은 이제 비슷한데 그걸 만들어내는 형태를 이제 비대면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페이퍼 캔버스 아트 DIY 키트를 구입하셔서 뭐 재택 사회공헌 또는 뭐 출근 전 1시간 사회공헌, 뭐 출근 후 1시간 사회공헌, 점심시간 1시간 사회공헌 이런 식으로 짧고 비대면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제안서를 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러블리페이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도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우리 일을 알고 폐 줍는 어르신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세상에 폐지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러블리 페이퍼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그러면 저희는 너무나도 저희의 소셜 미션을 완벽하게 달성하게 되는 거고 그 그림 안에서 러블리 페이퍼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소셜 미션을 말해라 한다면 저희는 멋지게 망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러블리 페이퍼에서 배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이슈를 좀 이렇게 보는 관점, 그다음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 설득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 안에만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1년의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그 학교 안에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툴과 체인지 메이커 활동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실 개인적인 최종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저희 주변에 폐지 있는 어르신들 같이 정말 취약계층으로서 코로나19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계층으로 있음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폐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한번 손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항상 힘내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저희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그 꿈을 한번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일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는데요. 80인 만의 등교 수업으로 인해 학교는 하루 종일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방역당국은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몰라 초긴장 상황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등교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학교가 안전해지려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학생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2m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는 일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임을 잊지 말도록 당부해야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맛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